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전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의 전국 구상을 밝혔죠.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당정이 수평적으로 상생하는 관계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견 내용을 요약하면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많은 개혁 성과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몇몇 상황들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우려에 가려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런 우려와 실망을 극복해야만 개혁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11월 이내에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방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민생에 따르는 것뿐이다. 우리가 주체가 되어 움직이되 시점을 놓치지 말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평적 당정관계는 과거에도 중요했지만 앞으로도 중요한 과제다. 중단 없는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 나가겠다. 또 특별감찰관은 반드시 관철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압박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대표 역시 대통령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상당 부분 고민을 한 흔적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여야정 협의체 참여 입장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히라, 이런 부분을 촉구했고요. 또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사법 시스템을 난도질하는 민주당의 폭력적 정치 행태는 절대 용납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와의 대표회담과 관련해서도 재판을 앞둔 이 대표와 만나서 사법 시스템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이 정도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부분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재명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 대표를 향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만나서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자, 이렇게 매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으니 어떻게 해서라도 여당 대표라도 만나서 조그마한 정책 합의라도 내세워서 재판부에 호소하고 싶은 심정, 그 심정이 이해되지만 원내 제1당 대표의 체면은 구겨질 대로 구겨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심지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건 다음 문제고 일단 중요한 현안들이 많으니 만나서 논의해야 되지 않겠나. 민주당이 주장했던 대로 단통법 이런 것은 빨리 폐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 황정화 대변인에 따르면 이재명은 지난 주말 여야 대표 회담을 기대하면서 일정도 비워놓고 기다렸다고도 합니다. 심지어 이재명은 어제는 대표 회담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정례화까지 언급하면서 대표 회담에 목을 매는 모습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애걸복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심 선고가 다가오니 뭐라도 성과가 보여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오늘 취임 100일 회견에서 느긋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를 이간질하려는 이재명의 이간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한 대표는 회동 시점이나 어제 이재명이 제안한 정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 대표에게 여야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과 여야 대표 회담에 관련해서는 특검이나 특별감찰관 도입과 같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언급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관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 것이죠. 그리고 한 대표는 이 대표는 재판을 앞두고 있지 않느냐, 회담에서 이재명 대표와 제가 무슨 사법 시스템을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민생 현안 처리에만 의제를 한정시키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한 대표는 또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방탄을 위해서 헌정 위기를 조장하고 사법 시스템을 난도질하는 폭력적인 정치 행태를 중단해야 된다. 그 어떤 개인도 시스템 위에 있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사법 시스템을 전복하는 것은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을 향해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한 대표는 오늘 또 여권 내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평적 당정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의식한 듯 2년 반 동안의 윤석열 정권의 성과를 일일이 나열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당정의 시너지를 높여서 상생해야만 나라의 퇴행을 막는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본론은 뭐니 해도 김건희 여사 문제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였죠. 한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2년 반 동안 수많은 성과들이 몇몇 상황들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우려에 가려져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우려와 실망을 해결하고 극복하지 못한다면
개혁 추진은 어렵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런 우려와 실망만 해결하면 개혁은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김 여사 한 대표는 또 김 여사 관련 문제에 관해서 우려와 걱정이 있고 그 문제가 주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기는 했지만 직설적으로 김 여사를 거론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겨울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미 시한을 제시했던 것처럼 11월 이내에 김 여사 문제를 비롯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길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래야 한다고 기대한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와 민심을 이길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제대로 된 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김 여사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고 또 당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입니다. 분명히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데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한 대표는 또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는 특별감찰관은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이 있는 기관이다. 국민의힘이 그것조차 머뭇거린다면 국민들은 정말 민심을 알기는 아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실 것이다. 특별감찰관은 관철돼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추진 의사를 거듭 확인한 것이죠.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은 앞으로 더 조심하자는 말인데 조심 안 할 거냐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내 친윤 진영의 반대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이견을 존중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서로 토론하는 충분한 절차는 필요하고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결국 우리가 등 떠밀리지 않고 변화와 쇄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첫걸음이 특별감찰관이라고 말해서 확고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사실 특별감찰관은 법에 명시된 조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미뤄왔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2년 반 동안 지금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만약 특감이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김정숙이 전용기를 타고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문재인의 전사위 서창호의 특혜 취업 문제나 또 문다혜가 대통령 임기 중 청와대에 머물면서 자기 집을 임대 사업하는 그런 일은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전략적으로 판단하자면 국민의힘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자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받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별감찰관을 받으면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일 명분을 상실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하자고 밀어붙이는 것은 어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정치적 공세죠. 김건희 특검법을 포기하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공세 카드를 잃어버리게 되는 셈입니다. 민주당은 또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하지 않았던 특감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형편없다고 도덕성 문제에서 형편없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 더욱더 도덕성 측면에서 열세에 몰리게 될 것이다. 이런 점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감이 내부 갈등을 불러올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한 대표는 어떤 제도에 있어서 토론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면은 결국 민심을 얻기 위한 과정에 있다고 봐주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민심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럴 바에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떠밀려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주체가 되자는 것이 한동훈 대표의 주장인 것입니다. 저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두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결책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선뜻 나서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권당 대표인 한 대표 자신이 그 책임감으로 앞장서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한 대표는 뭉치고 단결하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다만 문제를 방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뭉치고 단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또 국민의힘 내 친윤과 친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상이 지금 계속 노출되는 데 대한 부담감을 표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취임 100일을 맞이한 한동훈 대표의 사무실에는 한 대표를 격려하는 화환이 쇄도했습니다. 한 대표의 화환들은 한 대표 개인을 격려하는 차원도 있겠죠. 그렇지만 한 대표의 정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정 간 협력을 통한 여권의 상생을 바라는 지지자들의 마음이 담긴 화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친윤계에서도 물밑으로 당 지도부와 대화를 시작했다고 하니 서로 비방하기보다는
당분간 지켜보면서 상승을 기대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